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블루 이코노미 예산 규모가 무려 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 확보가 사업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수리하던 3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승강기 수리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인사발령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인이 유서 형식으로 담긴 문자 메시지에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섬과 바다 등 천연 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를 전남의 미래 비전으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예산이 나오질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씩 나왔었는데 필요한 예산이 모두 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재원 확보가 성공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바다 위를 수놓은 수많은 섬과 푸른 바다, 바람을 이용한 천연 에너지까지 청색 자원을 활용해 전남도의 미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블루 이코노미의 재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전남도가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6대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을 분석한 결과 블루 이코노미 성공을 위한 총 예산은 최대 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별로는 블루 투어 분야가 5조 7천억으로 가장 많고 블루 에너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블루 이코노미의 첫 발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 실증 기반 구축과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지정 등 신규 사업이 내년 국고 지원에 우선 반영됐습니다. 전체 재원 가운데 10%에 이릅니다. 전남도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지켰다며 내심 좋아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입니다. 7조 원은 전라남도 1년 예산과 맞먹는 건데 전남도의 세부 전략 수립 없이 단순히 정부나 정치권에만 기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추진단을 통해서 주요 과제의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남의 블루칩으로 기대를 모으는 블루 이코노미. 성공의 근간인 대규모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미래 비전을 꼼꼼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어제 치러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1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선택 과목 부정행위 5건을 포함해 전자기기 소지 2건 등 모두 9건이, 전남에서는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1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부정행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부정행위자는 전 과목 0점 처리되거나 2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의 청년 정책이 예산 지원 규모나 내용 등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사순문 의원은 18세에서 39세까지 전남의 청년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비해 4%가량 많지만 예산 규모는 어르신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 의원은 또 김영록 전남지사가 새천년 인재 육성 사업을 핵심 공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업 내용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정보화 국제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청년 인재를 키워내는 데 미흡하고 수요자인 청년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강기 점검이나 수리를 하다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혼자서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20여 년 된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출입문은 고장난 상태로 다 닫히지 않았고 경찰 출입 제한선이 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승강기 수리 작업을 하던 관리업체 직원 39살 안모 씨가 승강기와 벽체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른 아침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 혼자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평소 고장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에 내가 보면 많이 같아요. 한 20일?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도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던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등 승강기 점검이나 수리 과정에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할 규정은 있지만 승강기 관리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청도 이런 부분을 하청한테 명문화해서 계약 조건에 달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청도 일정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요. 경찰은 폐쇄로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주스입니다. 코레일의 한 직원이 인사발령 문제로 회사 측과 갈등을 빚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 측과의 갈등 문제로 동료들까지 압박을 받게 되면서 생긴 감당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과 부담이 유서가 돼버린 휴대폰 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코레일의 한 지역사업소 주차장.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새벽녘 집을 나선 이 회사 시설관리원 38살 정모 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휴대전화에 자신의 마지막 바람을 남겼습니다.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노조 대의원이었던 정 씨가 지난달 23일 회사 측으로부터 강제 전출 통보를 받은 뒤 상당한 심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 대의원은 전봇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 협약에 따라 이 조치는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 휴게 시간을 철저히 지킬 것 등 규정 준수 요구가 내려오면서 자신 때문에 10여 명의 동료들이 보복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정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고인이 힘들었다고 바라봐집니다. 강한 척했지만 무섭다. 그러면서도 봄날이 오면 좋겠다는 솔직한 심정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동료들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규탄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대부분 조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가정 위탁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우승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올해 직원 340여 명과 가정위탁 청소년 270여 명의 결연을 추진하고 장학금 20-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정위탁 청소년 숫자 자체를 전라남도 지원 대상의 35%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학생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기를 피하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진로 진학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해남군이 지역의 주택 400여 동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성면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해남군은 지난 2011년부터 성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까지 주택 2,900여 가구에 성면 슬레이트를 철거했습니다. 목포시가 가로수에 바닷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북한과 자유시장 등 시내 주요 지역 횟집과 수산물 취급 가게 앞에 가로수 대상 염분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불법이 적발될 경우 고발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도내 대입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여수에 위치한 전남국제교육원에서 수시 대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도내 일반고 3학년 100여 명이 참여해 재시문 면접 특강은 물론 전공 영역별 개념 정리와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 면접과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9년 고용 우수 인증 기업 2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기업당 2천만 원의 고용 환경 개선 비용이 지급되고 2021년까지 2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신안군의 섬 장산도에 위치한 장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이 오늘 오전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산중학교 전교생 13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가상 스튜디오 체험과 카메라 조작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윤소화 국회의원과 정의당 목포시 위원회가 목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리적 특성에도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며 의과대 설립과 대학병원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지난 5월부터 목포 등 전남 주민 7천여 명이 동참한 의대 유치 청원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5.18 당시 보안사가 생산한 사진첩 13권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은 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옛 기무사령부가 2018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5.18 당시 사진첩 13권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진첩은 1980년 광주 민주항쟁 당시 보안사가 광주 시민과 계엄군의 활동을 체증하고 일부는 당시 현장 취재기자들에게 압수한 사진들이라며 사진첩 공개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고 차범석 선생을 기리는 전문학회가 목포에 창립됩니다. 김우진 연구회와 차범석 연극재단은 내일 목포 문학관에서 호남 극예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차범석 학회 창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작고한 차범석 선생은 희곡 극작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극작가로 TV 드라마 전원일기 등을 집필했으며 1962년에 집필한 산불은 한국 사실주의 희곡을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대가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